심장이 벌컥벌컥하면서 진짜 너무 좋았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약간 기쁘다의 그 이상의 무언가. 너무 좋아서 엘리베이터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엄청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엄청 소리 질렀던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엄마가 그거 보고 엄청 우셨대요. 엄마 나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엄청 우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울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눈물 난다고. 전화하니까 막 회사 일이 막 손에 안 잡힌다고 집에 빨리 퇴근해야겠다고. 항상 꿈꿔왔던 대학교인데 붙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마음이 좀 후련했죠. 고등학교 생활 전체가 수험 생활이었는데 학교, 학원, 잠, 학교, 학원, 잠. 하루 종일 공부만 했던 것 같고 앉아서 항상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맨날 그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이 최선화학원 자습실에서 제가 항상 공부를 했었거든요. 방학에는 덥고 춥고 하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고 하기보다는 그냥 학원에 와서 수업 들을 준비해놓고 미리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신 등급이 가장 중요했고 매 순간 내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과대학이다 보니까 수학 내신을 확실하게 잘 챙겨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곡선이었어요. 성적 올린 게 내신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점도 거의 3등급 가까운 내신이었는데 2, 3학년 때 거의 1등급만 맞았어요. 대학에서 보기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 비해 성적이 월등하게 높진 않았어요. 성적이 높다고만 뽑아주는 게 아니라서 학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생기부 관리를 잘 했던 것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세특이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수업을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되게 많이 했었고 선생님들과 엄청 많이 소통하려고 했고 전교생을 다 써주셔야 된다 보니까 학생 얼굴을 기억하기가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을 많이 적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눈에 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발표 위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발표 기회가 있으면 다 참여를 했고요.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단 다 적어주셨어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런 책을 읽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왔는데 혹시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모두 다 써주십니다. 작성한 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보고서에 대한 요약본을 따로 선생님께 제출해드리면 자신이 원하는 부분이 과세특에 많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각 교과목에 대한 거를 제 진로 연결을 시켜서 항상 세특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어 시간에도 토론 주제를 애초에 생명과학 쪽으로 잡거나 영어 수행평 가면 영어로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던가 역사를 해도 조선시대 허준 관련해서 준비를 한다던가 수학 수행평가 할 때도 조선시대 장자 계승 확률을 제가 책을 읽고 관심이 생겨서 그런 활동이 계속 많아지면 자소서 쓸 때 훨씬 풍부해지니까 세세한 거라도 그렇게 연결시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경험들을 노트 같은 데 정말 써놓는 게 항상 좋을 것 같아요. 1, 2년 전 것도 있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밤새면서 인터넷으로 내용 찾고 2년 전에 읽은 책을 잘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쪼막만하게 포스트잇에서 적어놔서 붙여놨었거든요. 한 장씩 넘기다 보면 아 이때쯤 이걸 했었지 하면서 다 생각이 나거든요. 문서 파일 있잖아요. 그런 걸 절대 버리거나 아무데나 두지 말고 한 폴더에 모아두는 게 좋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다 아무튼 다. 학교에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없어서 자율 동아리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부분은 자율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자율 동아리는 최대한 자신의 진로와 연관해서 나의 관심이 이렇다라는 것을 대학교에서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갔는지가 훨씬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소논문 경시대회가 있는데 폭넓게 그냥 과학 독서 동아리로 시작을 해서 신소재 알아보는 거, 그리고 3학년 때는 신소재를 뭐 탐구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갔어요. 관련된 책도 읽고 어느 기업도 탐방해보고 관련된 보고서를 써봤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서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많은 건수는 아니었어요. OT를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책을 많이 읽은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해진 시기인 것 같아요. 책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1학년 때는 저도 꿈이 없었으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로 탐색을 했던 것 같아요. 진로와 관련된 선에서는 한 3-4권 정도는 꾸준히 학년마다 읽어간 것이 과목 편식을 안 하고 여러 과목에서 관련된 책을 고루고루 읽어둔 게 얼마나 학생으로서 공부 역량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서 뭐를 느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조금씩 빼서 읽었습니다. 발췌해서.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책이다 읽어보라 하셔가지고 제가 읽고
알고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수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연계시켜서 세계사 세트까지 이어져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자소서 일본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요양원 봉사를 독거노인 분들께 가서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장애인분들이 일하시는 카페에서도 중증 장애인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곳에서 근처 아동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애들 이제 가르치는 경영이랑 연관된 봉사활동이 없어서 무조건 언론에 맞춰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걸 찾으려고 하다가 1학년 때 한 20몇 시간밖에 못 했는데 진로랑 연관되면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일관된 봉사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기적으로 2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1시간씩 3년 동안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방학 때 매일매일 갔어요. 저희 진짜 봉사 꾸준히 했어요. 학생회를 했어서 시간은 채웠었는데 이게 제가 부족한 점이 되더라고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어서 직접 제가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를 꼭 시간이나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열심히 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